계속 말씀드리자면은 서두에 제가 이런 스타일의 소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약간 고지식한 독자여서 그렇기도 하고 이 소설 이야기라는 게 그 현실성의 환상이라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가짜잖아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이 마치 사진 포샵한 것 같은 이게 약간 거기 포레스트 검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조작 위조해가지고 이제 누구랑 악수하던가요? 아무튼 뭐 역사 유명 인사들하고 막 악수하는 장면들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의식 속에서는 난 속지 않아 뭐 이런 그런 거부감 내가 이것도 거짓말인지 다 알아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소설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리얼리티 환상을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인물들이 살아있고 행동하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구축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거기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부감 같은 거 아닌가. 제가 자가 분석해 보면은 그럼 거꾸로 이런 소설을 재밌어하는 독자들은 뭔가에 대해서 뭐 소설에 대한 기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 오락을 안 좋아하거든요. 전자오락 이런 거를 그 자기 아바타가 있고 뭐 하고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30만이나 이 작품을 읽었다고 하면 물론 다 읽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구매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런 취향의 독자라면 그런데 그 흥미가 있는 독자라면은 베르베르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이 소설의 어떤 독자층이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까 저 유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다가 이 생각난 사례인데 장자에 나오는 그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이 장자의 아내가 죽어가지고 해장가 이제 조상을 갔는데 장자가 그 물장구 두들기면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어. 그래서 너 이게 말이 되느냐? 아내가 죽었는데 뭐가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슬펐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만물이 다 이제 거기 나온 거 기형생사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태초에 기가 있고 그게 어떤 형태로 응집돼 가지고 생명체로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죽었고 다시 이제 순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슬퍼할 일이 뭐가 있는가? 이렇게 순환 과정인데 그래서 이렇게 물장구 치면서 이제 그런 게 유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거리두기 같은 거. 그 유머의 그 막강한 힘입니다. 웬만해서는 꺾을 수가 없어. 이런 유머러스한 작품을 계속 쓸 건가라고 하니까 요나선 스타일로 계속 쓸 거다. 아니 이렇게 읽어주는 독자가 많은데 안 쓸 이유도 없습니다. 그의 닭들과 함께 한동안은 계속 쓰지 않을까 싶고 요나소온이 필명이더라고요. 원래 본명은 페롤라 요나소온인데 이쪽 이름들이 다 좀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핀란드, 뭐 스웨덴, 이 노르웨이 쪽이 덴마크도 그렇고요. 덴마크 철학자의 케르케고르 우리가 이제 표기를 못해가지고 지금은 약간 합의된 비슷한 게 이제 키르케고르 원래는 키에르케고르 그 다음에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왔던 사람이 이제 키아케고 완전 다른 얘기. 그러니까 저 알파벳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호이징가 때문에 호이징하, 하위징하 뭐 이렇게 말 되는데 서로 이제 네덜란드 본토 발음이라고 이렇게 우겨가지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싸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우리가 알아보면 됩니다. 덴마크 사람 혹시나 만날까봐. 그건 말도 안 되는 걱정인데. 아니 표기법은 우리 그 사대주의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전혀 쓸데가 없어요. 우리끼리 표기상 이제 식별 가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키에르 케고라고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구분만 해주면 돼. 이 고유명사라는 거는. 그리고는 고정값입니다. 약간 고정돼 있어야 돼. 이렇게 막 표기법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는 약간 넌센스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런 거 뭐 전혀 염려하지 않고요. 러시아에서는 해겔이 게겔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애글. 애글? 예, 거기 아슈가 묵음이기 때문에 뭐 애글 뭐 이렇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 염려하지 않아요? 독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텐데 이런 거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제 난리가 납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다. 오렌지 파문이 그런 거잖아요? 오렌지라고 하면 안 된다. 아른지. 참 이상한 사대주의입니다. 그게 상당히 뿌리 깊어요. 이거는 정치적인 진보를 자임하는 쪽에서도 열린 책들도 그런 출판사인데 창비 표기법 있잖아요. 원음에 가깝게 한다. 그래서 이제 코엘료도 이상하게 표기하는데 그게 근데 전혀 실속이 없어요. 거기 창비 편집장 말로는 이게 원줄도 3.14까지 하지만 3.14 1516이니까 9인가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거기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 표기 방식이 이런 거다.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이제 만족하는 거 아니고 우린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하려고 한다는데 그게 이제 원음주의, 현지음주의입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발음해. 이게 기준이에요. 저는 이게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거는 약간 고려할 수 있어요.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우리 한글의 어떤 표기 체제에 맞춰야 돼. 이쪽에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표기 체계에 맞춰야 됩니다. 창비 시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 3.14 표기가 톨스토이고 이제 조금 발음이 러시아식 발음이 아니라 창비는 톨스토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못 알아듣긴 똑같아요. 톨스토이는 톨스토이로 간다. 그거는 자음 문제가 아니라 모음 문제이기 때문에 모음이 약화돼가지고 실제 발음은 딸스토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들을 것 같은데 실제로 못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형용사로 또 의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아무런 장점이 없어요. 원음에 더 가깝다.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 말씀하신다. 러시아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전혀 쓸데가 없습니다. 근데 표기법만 여러 번 바뀌어가지고 지금 러시아 작가들만 하더라고 도스토옙스키 표기가 한 5가지 정도 됩니다. 푸시킨은 더 많고 왜 이렇게 소모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그냥 하나 정해놓으면 됩니다. 일관성 있게 그렇게 유지하면 됩니다. 이게 엮기로 샜는데 페롤라 요나손이라는 이름이 발음이 좀 어렵고 이탈리아어로는 이제 파롤이라는 게 말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럼 약간 헷갈리는 거죠.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 염려하는 건데 그래서 발음하기 좋게 요나손을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입에 잘 이제 읽지 않았는데 이제 발음을 좀 하다 보니까 이게 기억하기 쉬운 이름은 아니었는데. 그다음 6페이지 보시면은 이력에 대해서 이게 앞에 인터뷰에도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게 미디어 회사를 차려가지고 굉장히 번창했었는데 한 번은 스포츠 스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불발되는 바람에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심장 발작까지 왔다고 하고 이제 요양이 필요해서 치료에 한 몇 년 걸렸다고 했는데 스위스에서 이렇게 요양 생활을 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으면서 이제 치료까지 받았고, 삶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런 삶은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삶을 완전히 바꾼 거죠. 제2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보다 조용한 삶이 필요했고,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쓴 소설이 이렇게 대박이 난 걸 보면은 뭐 좀 되는 인생이긴 합니다.
결혼만 빼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었을 텐데 최소 10억 이상 아까 100억이라고 말씀드렸죠? 100억대입니다. 뭘 했는가 물어보니까 볼보 트랙터를 샀다. 끝내준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이건 잘 느낌이 없어가지고 이걸 가지면 왜 끝내주는지 69년산인데 이것도 뭐 트랙터도 무슨 빈티지가 있나요? 제가 이해하는 트랙터는 그 농사 기구인데 근데 이렇게 오래전 모델이 왜 이게 뿌듯함을 가져다 주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도시에서 살고 싶은 생각 없느냐고 하니까 뭐 여기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잉마르 베리만이 감독도 여기서 산 적 있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면은 타르콥스키 영화 마지막 유작 희생이 스웨덴에서 찍은 영화인데 그 잉마르 베리만이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찍었어요. 베리만의 배우들이 거기 나오고 합니다. 얼추 이것도 요런 지역이 아닌가 싶어요.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 촬영 장소가 아마 이런 비슷한 곳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굉장히 좋고 영혼의 병화를 일으키는 뭐 그런 장소다. 정말 와볼만 하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한번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를 제외한 일상에 대해서 아이가 학교 가 있을 때 이제 글을 쓴다. 그 나머지는 아들과 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글을 쓰다가 막히면은 닭장에서 딴 일을 하고 있으면은 솔솔 풀린다. 이건 뭐 나름대로 이렇게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 따로 실제로 가사 도우미가 전혀 없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가정주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남은 시간은 아들에게 많은 시간을 이렇게 쏟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베이비시터가 있는 베이비시터가 나더러 좋은 아빠인 동시에 좋은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이 두 가지 부모 역할을 이렇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감동적이지 않고요. 슬라보의 지작이 인터뷰한 내용에서 그건 약간 감동적인데, 세상에 정말 처치곤란한 게 애들이다. 아들이 하나 있어가지고 지금은 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은데, 그 세 번째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지금 아들 둘이 있어요. 큰 아들은 장성해가지고 한 3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아니, 지적이 지금 60이 넘었기 때문에, 49년생이니까 65세죠? 65세? 작년에 그 30세 연하 기자하고 결혼했어요. 철학적으로 실패했더라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만하면. 네 번째 아내인데, 세 번째 아내는 아르헨티나 모델이었어요. 거의 란제리 모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명 모델이었어요. 두 번째 아내는 철학자였고요. 살레츠리라는 철학자였고 동료였는데, 첫 번째 아내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도 정보가 잘못돼 있어요. 세 번 결혼했다고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해 본 결과는 그렇지는 않고요. 위키에 잘못 나와 있어요. 살레츠라고 사이에서 아들이 있다고 되는데 그것도 틀린 정보 같아요. 먼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지적이 두 번째 책에 보면 그 아들한테 이렇게 헌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책들은 전부 다 이제 와이프한테. 이게 또 이제 어담인데, 시차적 관점이란 책은 세 번째 아내한테, 내 삶의 원칙인 누구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책은 이제 네 번째 아내에게, 내 인생의 사건인
그 책 제목이 사건이에요. 이벤트란 제목의 책이 올해 나온 것 같아요. 올해 나온 책인데 거기 아니 제가 그 책 보는데 이게 혼사 이름이 달라가지고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이게 찾아보니까 이혼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세 번째 아내하고 그 네 번째 결혼을 했었어요. 이 기자인데 그 철학 박사입니다. 네 번째 아내도. 이게 어디서 그 애들 얘기하다가 지적이 그래서 가장 즐겨 찾는 데가 이제 맥도날드였어. 맥도날드 가면은 한 2시간은 자유롭다고. 그러니까 거기 애들용으로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뭐 그런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입을 막고 일단 먹는 걸로. 입을 틀어 막은 다음에 한 2시간 이렇게 보내기. 그런 건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애들한테 잘해준다 이런 거는 스트레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지재은 그래도 잘 놀아주는 건 이제 같이 오락해요. 오락 게임 같은 영화 보러 이렇게 같이 가고. 영화가 상당히 좋죠. 이게 조용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니까 입 다물고 이게 떠들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설이 첫 번째 소설하고 아주 비슷하다. 비슷하지만 뭐 조금 다르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 7페이지 넘어가시면은 뭐 배경은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근본주의의 편협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이 뭐 국내에서도 아직 그 순조롭게 판매가 이렇게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한 7, 8만 부 이상 나간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소설이 정말 좋았다는 뭐 평을 많이 들어서 조금 업돼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작품 모두 해피엔딩이고 앞으로 쓸 소설들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소설을 쓴다고 하면은 계속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내 책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은 독자들이 직접 느껴야지 내가 말해주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열린 결말을 남겨두고 있는데 20세기 역사가 이 책에서 이제 그 주인공의 어떤 인생 편력 속에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뭐 흥미롭고 한번 겪어볼 만한 그런 세기는 아니었고요. 전쟁과 갈등, 살상으로 얼룩진 최악의 세기였는데 이것도 뭐 최근에 뭐 이견들이 있긴 합니다. 스티븐 핑커 같은데 이 심리학자의 관점으로는 약간 과장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까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이 시대 폭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착시 효과 때문에. 역사적으로 조금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최악의 사건들은 뭐 따로 있었다고 하는데 재밌는 건 안독산의 난, 안사의 난, 그게 최악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그 순위가 한참 떨어져요. 우리가 경험하기에는 이제 가장 최악의 사건인데, 최악의 희생자를 낳은 그런 사건인데, 그 이면에 있는 거는 그 약간 다른 얘기지만 인구의 비약적인 폭발입니다. 20세기에. 이게 1950년대 세계 인구가 한 25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데, 1800년대 이런 때 비하면은 그때 아마 10억 정도에서 그렇게 막 2배 이상 이렇게 뛴 거였어요. 근데 1950년에서 지금 한 60년 더 지났는데 인구 3배 됐어요. 73억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적은 없습니다. 인구만 생각하게 되면은 기존에 우리가 읽었던 모든 고전들이 해줄 말이 없어요. 그 인구가 조금 희소했던, 희박했던 시대에 쓰여진 책들이기 때문에 인구학적인 어떤 문제의식 같은 거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인구 문제에 관련해서 일리아스를 읽어봐야 뭐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저는 고전의 한계 얘기할 때 꼭 이렇게 듣는 사례인데, 그러니까 그런 고전들도 읽어야 되지만 동시에 그걸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인문학 붐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저 동서양 인문 고전 얘기들만 하는데 너무 고정 레퍼토리예요. 그리고 고정적이기 때문에 또 고정적인 지혜, 고정적인 해답만 나옵니다. 약간 좀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엇나가는데, 그러니까 20세기 대참상이라는 거는 인구 문제와 조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그렇게 많아진 거는 인구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어떤 사이즈가, 이 사건의 사이즈가 이렇게 더 커진 겁니다. 독자들에게 어떤 희망을 주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모스 오즈라는 이스라엘 작가가 그 광신도 치유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갈등을 끝내는 데는 유머가 최고다. 이게 이제 자기 방식이고, 주인공 알랑 칼소는 이게 자기 분신적인 그런 주인공이기도 한데, 거기다가 이제 보드카 한 병. 그러니까 유머 플러스 보드카 한 병이면은 굉장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기 알랑 칼손의 약간 이제 풍자적인 논평이기도 한데, 사람들은 왜 서로 죽이려고 하는가? 인내심을 갖고 조금 기다리면 될 텐데. 언젠가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좀 버티면 됩니다. 한 100세까지 살면 그 전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있으면 원수들보다 좀 오래 살면 됩니다. 너가 죽을 때까지 내가 지켜보겠다. 조금 오래 살면 다 해결이 됩니다. 억지로 이렇게 죽일 필요가 없이. 그게 이제 이 주인공 알란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냉소적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낙관적인 그런 세계관이고, 뭐 저는 작가의 분신적인 인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작품은 알란 칼손이 이제 시간적으로는 1905년생이고 2005년까지 100년을 살아왔는데, 자기 생일 파티가 예정돼 있는데 이제 그 양론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우연히 이제 저 범죄 조직의 그 돈가방을 맡게 됐고, 그거를 이제 얼추 이제 도둑질이 돼버렸는데, 끌고 가다가 벌어지는 여러 가지 해프닝이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출생부터 쭉 나오는 거. 현재 시점의 이야기는 뭐 그냥 틀거리이고, 기본적인 거는 이제 그의 생애죠. 이 100년의 생애인데, 100년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물론 여기 이제 알란 칼손이라는 인물이 그 어떤 뭐 캐릭터이긴 합니다. 캐릭터이긴 하지만 그 캐릭터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20세기 주요 장면들을,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렇게 다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는 거는 이제 뭐 그런 의도적인 배치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의 이 주인공의 알리바이가 만들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정기를 따라서 이 장소가 이동해 가는 게 아니고, 장소가 먼저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인물의 알리바이는 거기에 이렇게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요한 4장부터 전체 29장하고 그다음에 에필로그로 되어 있는데, 4장부터 이제 그 자기 생애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